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될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단어는 거대한 공포라는 라틴어에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테러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이 되셨는데요.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소감과 함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100년 정치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이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든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 권리 제일주의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인에게는 그리고 정치는 제일 무서운 것이 호랑이가 바로 국민입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사심 없고 사욕 없고 또 싸움하지 않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과 투명 정치를 위해서 한 단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 때문에 모셨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입법 취지 들려주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 IS 가담 네. 또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주한 미 대사인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비습 사건도 네.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오랫동안 계속 이 문제를 주의를 환기시켜 왔습니다. 네. 2년 전인 2013년 9월 3일에 새누리당 최고정진회의에서도 네. 제가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테러 대응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하고 입법 권고를 받을 만큼 테러 취약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관련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과 11월에도 테러 주체와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 14개 부처가 따로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테러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 네. 또 이렇게 역설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 16일 날 드디어 저를 포함한 7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테러에는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는 가장 테러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도 지난번에 테러 인질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국민도 관련이 돼 있었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대한민국도 테러 청정국으로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테러 방지법이 없는 대한민국 이제 테러 방지법을 만들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러 취약국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한데 이 테러와 관련된 법이 없다라는 것. 이제 늦었지만 그래서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테러 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뭐 법률이라든가 발의된 법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테러 업무는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법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닌 이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 행정부나 또 행정부처 간 협조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테러 방지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훈령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테러를 사전에 예찰하거나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테러 청정국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네. 아니면 테러 취약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외국인 테러 전투 가담자나 또 테러 단체 구성 가입자들, 네. 그다음에 테러 관련 허위 신고 등이 나올 때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 더더구나 테러 자금을 분석하고 인터넷 지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 요원도 우리가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네. 제가 발의한 뭐 테러 방지법도 포함하고 예. 또 다른 의원님들이 테러 방지법을 발의한 두세 분이 계십니다. 예. 이 한 서너 개 되는 테러 방지법을 같이 통합 심의를 해서 네. 반드시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공공 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니게 될 날이 마치 금세라도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항을 전 세계인들이 막 자유자재로 드나든다는 사실도 불안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테러 의심자를 발견하거나 뭐 수사 선상에 떠오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지금 사전에 예방 조치가 없었으니까. 우선 예찰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지만 없었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테러 가담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네. 테러 행위와 연루된 여러 행동을 했을 때도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네. 되면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벌칙이 바로 국외 추방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그 테러 관련 혐의자가 네. 다른 나라에서 네. 2차, 3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국가가 사실상 보장해 주는 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것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테러 방지에 대한 국제 협약을 대한민국이 이걸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 입법을 권고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 테러 관련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전 세계 네. 특히 OECD 국가와 그리고 G20 주요국 테러 방지법 법률 현황을 보면은 네. 매우 엄격하면서도 가혹하다 할 정도의 테러 방지법을 전부 새로 제정을 해서 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애국법 등 두 건을 제정하고요. 네. 범정부 차원의 국가 테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영장 하나만으로도 혐의자의 모든 통신 수단을
감청하고 감청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테러리즘 2000 등 5건을 제정을 하고 테러 단체 선전물 유포, 테러 훈련장 방문 처벌, 또 테러 혐의자 여권 압수, 자국민 입국 금지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테러법 등 6건을 제정하고 6건. 있고 네네. 다중 이용 시설 등 취약 시설에 CCTV 테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네. 테러 혐의자 정보통신 요청권 명문화를 하는 등 전 네.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네. 국제 테러 방지 협약의 내용들을 네. 이렇게 충실하게 법률 제정을 국내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이 강국들의 테러 방지법은 더 강력하고 범위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수위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참 우리나라만 34개국 OECD 국가 가운데서 네. 우리나라하고 다른 한두 나라 정도가 지금 현재 테러 방지법 관련 부분의 국제 협약을 네.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서 현재 테러 방지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 방지법은 그 이전에도 몇 번 법안으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동 폐기가 된 바가 있고요. 네. 이번에 제가 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네.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가 이 테러 방지법의 최고의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자를 하되 그 밑에 테러 방지 정보관을 둬서 네. 이 정보조정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 산하 밑에 테러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테러방지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는 테러와 관련된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속에는 국정원장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산하에 이제 테러 방지 이 테러 방지 이제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국정원이 이 단독 주체가 됨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네네.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자로 하는 테러 방지 기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또 그것이 대통령 직속으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오직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만을 위한 테러 방지에 모든 여러 심려를 기울여 놓은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또 한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국정원이 여기서 힘을 받으면 또 개인 정보, 뭐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에 너무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게 벌써 15년 전에 야당이 제기했던 논리입니다. 네.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테러 방지법보다도 가장 더 엄격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 여기에 관련된 인권 침해 요인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그리고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국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다
필요한 대로 이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5년 전에 뭐 그렇게 했던 이 야당의 논리가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고 오직 국정원 하나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물론 뭐 그전에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그런 네. 전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테러 방지법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는데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사생활 침해나 또 민간인에 대한 뭐 과도한 여러 가지 관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네. 그 관련된 대안을 네.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그것은 국회가 또는 네.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제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직무유기로까지 비칠 수도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방지법이 생겨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러한 일들은 좋아질 것이다. 좀 안심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실효성이 있으시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전 우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종 테러 이 행위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히 이제 서로 교환이 되고 또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사전에 예찰되고 또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필요한 여러 조짐들에 대해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네. 사전 조치가 가능해질 수가 예.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의 비습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테러 방지법이 있었다고 하면은 벌써 그 주요한 외국 사절단이 참석하는 나름대로 주요한 회의라고 했을 때는 그 관련 부분의 모든 상황이 사전에 점검이 됐을 겁니다. 네. 뭐 이를테면 들어갈 때 아시는 것처럼 무기를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무기를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그랬겠죠.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법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칼을 들고 네. 그리고 상해를 하고 상대방의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네. 그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우주적인 여러 테러 행위는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고고도의 테러 방지 전문 요인들을 네. 또 양성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 그 자체에 역점을 두는 안전한 대한민국 지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뭐 입법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네. 우선 현재 요 며칠 전에 네. 입법을 대표 발의한 한 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소나무 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벌겋게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서 네.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154만 본을 지금 잘라내거나 지금 나무를 제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전염병이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된 여러 예방이나 또 조치들은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국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 또 그리고 이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2개, 3개 같이 이렇게 이어진 지역에 소나무 재생증병이 발생했을 때는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즉각 중앙정부 또는 네. 산림청이 네. 바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된 소나무 재생증병의 확산이 있을 때는 정부가 바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소나무 재생증 방제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을 담은 네. 법안입니다. 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해가지고 소나무 재생증병에 관련된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제한 내용이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방제 활동을 했을 때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꼭 이번에 가능하면 빨리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